네. 11월 19일 시도당 위원장 연석 목요 전략회의를 국민회로서 시작하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순국선열 호국영령 태극기 애국열사에 대한 묵념을 드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11월 19일 전략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주에 한 번씩 시도당 연석 전략회의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 불법 이심 감금 옥중투쟁 1330일째가 됩니다. 1330일.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좌파 독재 끝이 말로가 무엇인지 대단히 궁금해집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들어와서 보수도 내려놓고 건국 대통령, 부강병 대통령도 다 내려놓자 탈보수, 탈이념화를 선언하고 광주 5.18 묘지에 가서 석고대죄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것이 며칠 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과를 하겠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무엇을 사과를 합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당의 대권 후보, 당내 대권 후보라고 얘기하는 세 사람, 유승민을 비롯한 세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주범들이었습니다. 즉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탄생시킨 부역자들이고 그들이 탄생시킨 정권이 그들 말대로 파쇼의 행위를 하도록 만든 그러한 자들이 국민의힘 아닙니까? 문재인 파쇼 정권을 만든 장본인들, 국민의힘이 국민들한테 석고 대죄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잘못되었다. 우리가 정말 그때 뭔가 인식을 잘못했다라는 자기 반성이 먼저지 않습니까?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지는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탄핵의 강을 건너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이제 덮고 가자 이런 말들을 하지만은 아직도 옥중에서 한 말씀도 하지 않으면서 투쟁하는 그분이 계신 상황에서 탄핵의 강이 묻힌다고 생각합니까? 이 문재인 파쇼 정권은 박근혜 대통령 때 했던 그 중요한 정책들을 다 뒤집고 있습니다. 월성, 원전, 1호기, 폐기, 지금 김해 신공항 폐기, 가덕도 신공항 추진, 이것이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최고의 프랑스 전문 기관들이 와서 정밀 심사를 하고 가덕도는 그 심사에서조차도 제일 꼴찌를 했는 지역인데
김해 신공항에 부족한 점이 있지만은 보완을 해서 확장해서 쓰자. 그러면은 4조 정도의 돈이 들어간다. 밀양 김해 가덕도 밀양 가덕도의 경우에 그 배에 돈이 들어간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특히 가덕도는 10조 이상이 들어가는데 그 돈이 얼마나 들어갈지도 잘 모른다는 입장이에요. 국가의 국책사업을 이런 식으로 뒤집으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4월에 있을 보궐선거에 대한 매표 행위입니다. 아무리 표가 급해도 김종인 영감 같은 매표 행위에 동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보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을 버리는 것이고 대한민국을 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표가 급해도 원칙을 벗어난 것은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유권자 국민들을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탄핵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뿐만 아니라 자유 대한민국을 배신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배신하는 행위였다면은 김종인의 지금의 행위는 대한민국 아픈 국민들한테 다시 한 번 더 아픔을 가중시키는 있을 수 없는 행위입니다.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유권자 국민들께서도 이제 국민의힘을 버릴 때가 됐습니다. 김종인은 국민의힘의 대표가 아니라 좌파들의 앞제비밖에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김종인뿐만이 아니라 나라가 다 무너지고 체제가 침탈당하고 역사가 뒤바뀌고 국가의 예산이 미래를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지는데 입 쳐닫고 있는 국민의힘을 국민들께서 이제 버려주십시오.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을 버려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대한민국이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아직도 제1야당이니까 기대를 갖는 그러한 기대는 이제는 접어야 됩니다. 지역의 유불리를 떠나서 전문가의 의견도 경제성도 무시하는 이러한 손바닥 뒤집기식 자기들의 성추행에 의해서 생긴 보궐선거 또 다음에 있은 대통령 선거의 지역 갈라치기를 통해서 집권을 해보겠다는 얄팍한 좌파들의 노름에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이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20년간을 우려먹었지 않습니까? 더 이상 대한민국이 한 나라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런 나라가 아닙니다.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나라고 정의를 위해서 투쟁을 했던 나라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가 되었던 나라입니다. 얄팍한 정치꾼에 의해서 더 이상 흔들리는 대한민국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공수법적 개정안이 머리를 들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서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공수처장을 놓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 겁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추미애를 똑바로 보시면은 다음 공수처장의 모습이 보입니다.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 임명할 때 검찰 개혁할 것이라고 생각했지 이런 식으로 법치를 무너뜨리라고 어느 국민이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와 같이 추미애를 잘 아는 사람은 예측을 했습니다. 공수처장을 놓으면은 제2의 추미애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미애가 국민의 마음을 읽습니까? 국민이 분노하는 것을 알면서도 정말 추하게 행동하고 있는 추미애를 우리는 새로 만들어질 야당 의견을 배제한 공수처장의 권력 남용을 또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주구 노릇을 할 그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좌파들은 국민들을 정신없게 합니다. 파쇼들은 국민들을 정신없게 하는 거예요. 왼쪽이 터지면 오른쪽 더 크게 터뜨리고 오른쪽 터지면은 위를 더 크게 터뜨리고 국민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도록 그들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공화당이 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당이 아니라 국가가 아니라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있는 것이 아닌가? 혹은 내 스스로가 투쟁의 대열에서 낙오되고 있지는 않은가? 내 스스로가 대한민국당 창당의 그 창당의 초심에서 벗어나지는 않았는가? 당 지도부부터 고민하고 고뇌하고 반성해야 됩니다. 나라가 다 망했습니다. 우리 말고 투쟁할 수 있는 세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우리 공화당이 투쟁을 접는 순간에 대한민국은 그렇게 망해갑니다. 당대표로서 공개적으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투쟁에서 하기 힘든 사람들은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이름만 걸고 그런 활동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4년 동안 수없는 음해와 분열의 세력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 남은 투쟁 세력이 우리 공화당인데 우리 공화당 조직조차도 흔들려서 되겠습니까? 제가 당대표 하는 한 그것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들이 보고 계시고 당원 동지들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셔야 됩니다. 우리 공화당이 일반 만들어져 있던 그러한 구태의 정당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셔야 됩니다. 우리 공화당은 그런 정당이 아닙니다. 목숨 걸고 투쟁하지 못하면은 함께 할 수 없는 정당이에요. 당에서 지금의 좌파 독재 정권 보수를 버리겠다고 하는 국민의 힘하고 싸우기도 정말 벅찹니다.